올여름 장마가 제주에서 시작됐습니다. 7월 중순까지 장마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여름 폭우 구름의 출현 빈도도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중호우 때마다 범람 위험이 제기됐던 한천교.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대상지로 지정되면서 지난달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교각 구조물 공사가 한창인 구간에서는 장마 소식에 하천 범람과 토사 유출을 막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장마에 대비하여 하상에 설치된 가드 부분의 토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뒤쪽으로 보이는 자연석을 쌓아놨고 그 상부에는 방수 천막과 야자 매트를 포설하여 위에서부터의 강우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장마는 평년과 비슷한 시기에 시작됩니다. 중국 내륙과 정체전선에 발달한 저기압이 제주도 부근까지 다가오면서 첫 장맛비가 시작되는 겁니다. 금요일 아침까지 전역에 150mm, 산지에는 200mm가 넘는 비가 예보됐는데 오늘 오전까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20일 새벽에서 낮 사이 제주도에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내외의 매우 강한 비와 함께 호우특보가 발표되는 곳도 있겠으니 강하고 많은 비에 대한 안전사고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 지역의 이번 장마는 오는 7월 중순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청은 이번 여름 북태평양 고기압이 예년보다 서쪽으로 강하게 확장해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수증기가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여름 장마와 폭우 구름의 위력이 강해지고 출현 횟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 한반도 주변 해역의 수온이 예년보다 1에서 1.5도 높아 바다로부터 더 많은 수증기가 공급되고 8, 9월에는 태풍까지 겹칠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제주 지역 하수에서 마약 성분이 4년째 검출되고 있다는 소식을 어제 이 시간을 통해 전해드렸는데요. 제주에서 마약 사범의 재범률이 60%로 전국에서 가장 높지만 마약 인식도는 전국 최하위를 기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마약 재활 치료를 돕는 한 통합지원센터. 해마다 필로폰과 대마는 물론 중독성이 더 강한 코카인과 엑스터시 등 다양한 마약을 접한 환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마약 재활 상담을 받은 83명 가운데 센터에 등록해 지속적인 치료를 받는 사람은 단 4명에 불과합니다. 보호관찰소를 통해서 이제 사회 상담을 받도록 하는 것은 강제화가 돼 있어서 이렇게 오지만 그 중에서 계속해서 이제 관리가 되고 또 이제 치료를 받고자 연계가 되는 율은 조금 낮은 편이죠. 마약을 다시 찾는 재범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제주에서 검거된 마약 사범은 모두 445명. 이 가운데 재범률은 60%로 제주가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제주에는 마약 전문 재활 치료 시설이 없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시도별로 한 군데씩은 전부 있는데 타시도인 경우에는 치료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제주인 경우에는 치료를 원치도 않을 뿐더러 시설도 그렇고 해서 잘 이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 마약류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도 문제입니다. 마약류의 위험성 등에 관한 국민 인식도는 2020년 78.7점에서 매년 높아졌지만 제주는 83.1점에서 매해 떨어져 재작년 75.5점으로 조사 대상 8개 권역에서 가장 낮습니다. 육지부에는 이 마약 범죄에 대한 예방 교육 훈련 기관이 따로 별도로 지역마다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제주도에는 이 마약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전문 교육 훈련 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좀 유치가 적극적으로 필요하겠다. 특히 전체 마약 사범 가운데 10대와 20대의 비중이 28%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심각성을 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약과 관련된 여러 수치는 분명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신종 마약의 개발 속도는 물론 어둠의 경로를 타고 마약이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 시내의 한 길거리에서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어린아이가 용변을 보는 모습이 온라인에 공개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올 들어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기초 질서를 지키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시민들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황섭 기자입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제주 시내의 한 번화가. 한 남자아이가 길 옆에 화단에서 바지를 내린 채 용변을 보고 있습니다. 아이의 옆에는 보호자로 보이는 여성이 있지만 제지는 하지 않습니다. 사용하는 언어는 중국어로 추정됩니다. 시민들이 항의했지만 별다른 소용이 없었다는 목격담들도 온라인 중심으로 급속히 퍼졌습니다. 일행이랑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중국인이었고 영어로 당신 지금 뭐하냐 했더니 들은 척도 안 하더라고요. 생전 처음 보는 상황이라서 경험도 없었고.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건 지난 17일 저녁으로 주변에는 수많은 시민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이 거리에서는 불과 200m도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공중화장실 2곳이 위치해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해당 사진과 영상이 잇따라 올라오면서 네티즌들의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코로나 이후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무질서가 다시 고개를 드는 것이 아닌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무단횡단을 하거나 그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다니던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는 거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일단 경찰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을 중심으로 기초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밀집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기초질서 안내문 배포도 하고 현장에서 기동 순찰대를 배치하여 집중적으로 계도 단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시민들의 신고가 있었던 만큼 문제의 행동을 한 일행들이 경범죄 처벌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행적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황섭입니다.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6개월 연속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제주도 관광협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지난 17일까지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수는 10만 5천여 명으로 올해 들어 매달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올해 제주를 방문한 전체 외국인 관광객 수는 83만 4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 늘었습니다. 농기계에도 자율주행 기능이 속속 도입되고 있지만 가격이 만만치 않은 게 사실인데요. 간단한 부착만으로 중고 농기계도 자율주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콩파종을 시작하기 전 트랙터에 흰색 장치를 부착합니다. 자율주행 키트입니다. GPS 위치 정보를 내려받아 사람이 핸들을 조작하지 않아도 자율주행이 가능합니다. 직진성이 잘 나오니까 그 콩 생육도 고르게 잘 돼서 그게 이제 결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편리하게 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래된 농기계에도 부착만 하면 자율주행이 가능한 것이 장점입니다. 또 쉽게 탈부착이 가능해 트랙터는 물론 이항기나 컴바인 등 다른 농기계에도 쓸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 키트는 위치 정보와 작업 환경을 고려해 최적의 작업 조건을 설정하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운행할 때보다 노동력은 50% 줄고 생산량은 최대 18% 정도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민들의 어떤 피로도 감소 효과라든지 그다음에 농작업 시간이 감소돼서 전반적으로 농작업의 편의성이 향상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자율주행 농기계가 고령화로 일손 부족이 심각한 농촌의 해결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네,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튼튼한 우산을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제주도에 오늘 거센 장맛비가 내리겠는데요.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한 이 비구름의 영향으로 비가 많이 내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아침부터 오후 사이에는 시간당 3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농경지와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고요. 출근길 운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추자도와 북부 지역을 제외한 제주도 전역에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산지에는 200mm 이상의 폭우가 내리겠고 제주 대부분 지역에서도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람도 다시 강하게 불기 시작할 텐데요. 중산간 이상 지역에 현재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순간풍속이 초속 25m 이상으로 매우 강하겠습니다. 해안 지역에서도 순간풍속이 초속 1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오늘 폭우와 강풍이 이어지는 만큼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먹구름이 잔뜩 껴있어서 기온은 내려가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 보시죠. 현재 북부 지역 22도, 남부 동부 지역 21도 보이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북부 지역 26도, 남부 지역 25도, 서부 지역과 동부 지역 24도에 그치면서 오늘 폭염은 쉬어가겠습니다. 섬 지역도 비가 많이 내리겠는데요. 바다에 돌풍이 불어서 여객선 운항 정보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고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제주도 남쪽 먼바다는 물결이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흐리고 궂은 날씨를 보일 텐데요. 오늘 내리는 비는 금요일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주말에 다시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으면서 비가 많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 지역 보행 만족도가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가 5년마다 수립하는 제3차 보행안전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제주 지역 보행 만족도는 49.1점으로 전국 평균 65점을 크게 밑돌았고 보행 분담률도 18.93%로 대도시권의 31.69%보다 낮았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보행자 전용길 5곳과 보행자 우선도로 21곳, 보행환경 개선지구 14곳 등을 지정하고 15분 도시와 연계한 시범 사업을 추진해 보행 환경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제주 삼다수가 가수 임영웅 효과로 가정 배송 앱의 회원과 주문이 급증했습니다. 제주도 개발공사는 지난 3월 임영웅을 모델로 발탁한 이후 2주간 신규 가입 고객 수는 5배 증가했고 특히 50대 여성 고객이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주문 건수도 108% 늘었고 신규 회원의 일평균 주문 건수는 평시 대비 10배가량 늘었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DC가 기획재정부에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보통인 C등급을 받았습니다. 또 지난해 감사 직무수행 실적평가에서는 양호인 B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번 평가 대상은 공기업 32개와 준정부기관 55개인데 기재부는 보통인 C등급 이상 기관에는 기관장과 감사, 직원에게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 애월읍과 조천읍을 연결하는 애조로의 마지막 구간인 회천동과 신촌리 사이 4.2km가 다음 달 1일부터 개통됩니다. 애조로는 제주시 도심권으로 유입되는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 지난 1999년 착공됐고 마지막 구간이 준공되면 구엄리에서 신촌리까지 26km를 연결하게 됩니다. 제주도는 애조로가 완전 개통되면 도심 교통 혼잡이 해소되고 농산물 운반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제주 지역 집값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전국 주택가격 동향을 보면 지난달 제주 지역 주택종합 매매 가격은 전달보다 0.15% 내리며 22개월 연속 하락세를 유지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0.24% 떨어졌고 연립주택은 0.14%, 단독주택은 0.06% 하락했습니다. 지난달 주택종합 전세 가격은 0.11%, 월세 가격도 0.07% 떨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 양기문 청년위원장과 양혜두 부위원장이 탈당과 함께 개혁신당에 입당했습니다. 이들은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힘이 도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고 청년 정치를 펼치는 데 한계를 느껴 당적을 옮기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를 찾은 허은하 개혁신당 대표는 진정한 정치개혁의 씨앗을 제주에서 꽃피우겠다며 8월쯤 제주도당을 창당하고 제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해상에서 낚시를 하던 60대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어제 새벽 1시 40분쯤 제주 추자도 사수도 남동쪽 8.3km 해상에 있던 낚시 어선에서 60대 남성 승객이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남성은 해경 경비함정과 헬기를 통해 제주 시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